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정세민 교수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 비만 같은 대사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 그리고 의학 논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밥을 먹는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은 밥을 드시죠?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익숙한 밥 한 그릇이 우리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어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특히 밥을 냉동에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경우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평균 40% 이상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밥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냉동에 두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레트로그레이드 전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전분이 식으면서 구조가 단단해지고 다시 가열했을 때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을 갑자기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지방을 더 쉽게 쌓이게 해서 결국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밥을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줄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28%나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밥 짓는 방법 하나가 우리의 혈관 건강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줄까요? 사실 현대의학은 주로 병이 생기면 약을 처방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만성질환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병원 진료 현장에서는 약을 쓰는 이야기가 더 많고 어떻게 밥을 지어야 하는지는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는 걸 봐왔습니다. 약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 대부분 식습관이 문제였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해두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당뇨약과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모두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150 이상, 혈압은 150에 100을 넘었어요. 그런데 밥을 짓는 방식을 바꾸고 난 후 단 3주 만에 혈당이 120대로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밥 짓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원이자 건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먹으면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학회에서도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이 당뇨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보다도 클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밥 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답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을 해놓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일주일치 밥을 해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속 혈관을 천천히 막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밥은 원래 따뜻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밥을 식혀서 냉동 보관을 하고 다시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밥 속 전분이 성질을 바꾸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밥알이 굳으면서 단단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변한 전분은 소화 효소가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전분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혈당을 갑자기 치솟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내보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자주 먹으면 배에 살이 붙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이 단순히 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데도 혈당과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늘려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밥 짓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밥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던 분이 밥을 가능한 한 신선하게 지어 먹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냉동밥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몸속 염증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손상되고 장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 신장질환, 시력 저하 같은 문제가 하나둘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쌀이라도 밥 짓는 방식이 달라지면 어떤 이는 혈당이 오르고 병을 얻고 어떤 이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밥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혈관 건강을 잃고 몸 전체가 병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작은 차이가 평생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께 밥을 올바르게 지어 먹는 방법,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약처럼 만들 수 있는 4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사실은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약 처방을 먼저 하지만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밥상에서 나온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식초 한 스푼의 힘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에 식초를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식초는 밥알 속 전분이 혈당을 빨리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간단히 말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만난 한 60대 환자분은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혈당이 늘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밥을 짓는 습관을 들이신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갔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밥 짓는 방법 하나가 몸을 바꾼 겁니다. 식초 맛이 날까 걱정하시죠? 하지만 밥을 다 지어보면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신맛이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밥알이 더 윤기 있고 고슬고슬하게 지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위가 약해서 식초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밥에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좋은 기름 몇 방울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몇 방울만 넣어 보세요. 그러면 밥알에 얇은 막이 생겨서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배가 든든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금방 배가 꺼져서 자꾸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요. 그런데 기름을 살짝 넣은 밥은 소화가 서서히 되기 때문에 배고픔이 훨씬 덜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저녁 간식을 끊게 되었고 석 달 만에 체중이 5kg이 줄면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살찔까 걱정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튀김기름 같은 나쁜 기름이 아니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강황의 황금빛 약효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뒤 강황가루를 작은 티스푼 하나 넣어 잘 섞어 보세요. 밥이 노랗게 변하면서 향긋한 맛이 더해집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사실 몸속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그 안에서 기름때가 끼듯이 지방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염증을 줄여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눈에 막이 끼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황밥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시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며 밥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밥을 식히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밥을 다 지은 뒤 바로 먹지 않고 뚜껑을 열어 3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 속 전분이 변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또장 속에 좋은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72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8개월 만에 체중을 11kg이나 줄이고 15년간 드시던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꿔준 셈이죠. 4가지 비밀의 공통된 힘. 식초 한 스푼, 좋은 기름 몇 방울,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30분의 기다림. 이 4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약보다 더 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면 밥 한 그릇이 약이 되고 밥상 전체가 최고의 약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며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야말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나 실험실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방법을 직접 적용해 왔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세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 지 6년째였어요. 혼자 밥을 짓기 불편하다 보니 일주일치 밥을 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습니다. 약은 세 가지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늘 150 이상이었고 혈압도 150 에백을 오르내렸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하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 짓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넣고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다 지어진 밥에는 강황을 티스푼으로 살짝 섞어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식힌 뒤 다시 데워 드셨습니다. 단순히 밥 짓는 방식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은 121까지 내려갔고 혈압도 138에 87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빠르게 개선된 거죠. 본인도 30년 만에 아침에 몸이 가볍게 일어났다고 하실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는데 체중은 점점 늘어나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다리가 붓고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밥을 바꾸었을 뿐인데 체중이 11kg 줄었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3에서 6.7까지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밥 한 그릇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세의 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3년이 되었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지고 눈에는 출혈이 생겨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네 가지 비밀을 적용하며 밥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5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출혈도 멈추어 시력이 다시 안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감탄할 만큼 큰 변화였어요. 이런 사례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병원에서는 늘 약만 강조하지만 사실은 매일 먹는 밥이 더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밥상에서 약처럼 밥을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초 한 스푼, 기름 몇 방울,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식히는 작은 습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밥상은 최고의 치료실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단순히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고 합병증을 막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일입니다. 하루 3끼, 평생으로 따지면 수십만 번의 식사가 우리 몸을 만들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이 건강을 되찾아 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은 주로 병이 생긴 뒤 증상을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낮추는 약,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들이 병의 뿌리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병은 점점 진행되고 결국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약을 10년, 20년 먹었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약이 늘어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의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을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은 이 근본 원인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결국 건강의 방향을 바꾸려면 밥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만성질환의 70% 이상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이 약보다 밥상에서 더 큰 회복을 경험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연료이고 동시에 혈관과 장기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약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약을 아무리 늘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의학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게 약만 늘려주었을 때와 식습관을 바꾸도록 도와주었을 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약만 복용한 환자는 혈당이 조금 안정되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밥 짓는 방법을 바꾼 환자들은 몇 달 안에 혈당과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먹던 인슐린 주사를 끊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밥상은 약국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 음식이 곧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 한 스푼, 기름 몇 방울,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식히는 작은 습관.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과 세포를 살리는 치료법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는 약보다 오래갑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의학은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 바로 약이고 매일의 습관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밥을 약으로 만드는 네 가지 비밀을 알게 되셨죠? 그런데 듣고만 지나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쌀을 씻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쌀을 깨끗하게 3번 정도 헹군 후 마지막 헹군물은 너무 세게 헹구지 말고 살짝만 씻어내세요. 쌀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그대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물을 맞출 때 여기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일반 식초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현미식초나 발효식초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밥맛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좋은 기름 몇 방울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2~3방울 넣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밥이 느끼해지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는 걸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 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밥이 다 지어지면 이제 강황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팝솥에서 바로 꺼내어 밥을 고슬고슬 섞을 때 강황가루를 뿌려 고르게 비벼주면 됩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노란빛이 밥에 돌면서 밥맛도 구수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밥을 식히는 습관입니다. 밥을 다 지은 뒤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식혀주세요. 그 후에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 속 전분이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됩니다. 또 이 전분은 장 속에 유익한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을 냉동해 두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땐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시면 됩니다. 밥을 소분해서 용기에 담을 때 위 4가지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 얼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살짝 데우거나 최소한 한번 식혔다가 데우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밥이 약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흰 쌀만 쓰지 마시고 귀리나 보리 같은 잡곡을 5% 정도 섞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부담스럽고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나 보리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쌀을 깨끗이 씻은 뒤 식초 1스푼을 넣고 밥을 짓는다. 둘째, 좋은 기름을 2~3방울 넣는다. 셋째, 밥이 완성되면 강황 티스푼 하나를 넣어 잘 섞는다. 넷째, 밥을 30분 식힌 뒤 다시 데워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셔도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혈당, 혈압, 체중까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초 1스푼, 기름 몇 방울,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30분의 기다림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약국이 되는 순간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비밀과 실천 방법을 꾸준히 지키면 단순히 혈당과 혈압이 좋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밥상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분들이 몇 주만 실천해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면 몸속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변화는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만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무조건 양을 줄이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하고 먹느냐예요. 식초, 기름, 강황, 식히는 습관을 지키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내려가고 배 둘레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밥상을 바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면 이런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주사를 끊고 신장 기능을 회복한 환자분들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면역력 강화와 노화 속도 지연입니다.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나고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방어력이 좋아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상처가 잘 낫고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밥상에서부터 면역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마음의 활력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밝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습니다.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밥짓기,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는 여러분 자신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환자들의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밥상이 약국이 되고 식탁이 치료실이 되는 경험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그 작은 습관 속에 평생의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약국이 되고 삶이 더 가볍고 활기차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면 가족 전체가 함께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